일단 선택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서울대가 선제적으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발표하고 2024 대입부터 적용한 뒤 2023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의 5개의 교가 공동 연구를 통해 권장 과목을 밝혔다. 여기서 서울대가 발표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면 서울대가 학과별로 제시한 핵심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요 5개 대학에서도 공동 연구 과정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경희대와 동국대 역시 권장 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각각 발표하며 상위대 전반으로 권장 과목 제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참고용으로 여겨졌던 권장 과목이 이제는 모집 단위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뉘어 실제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를 기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기존에는 단순하게 권장의 의미가 컸다면 이제는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사실상 학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점점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진로 역량의 기본 중에 기본 베이스가 이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 학과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자격 정도까지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 과목은 필수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서 대입 전형 평가에서는 핵심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감점, 권장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경희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과별로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학과를 쓸 때 제시한 핵심 과목을 모두 다 이수를 못했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시킨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얘기겠죠.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가산점을 받는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희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예 이거를 점수화 시켜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이게 좀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시 모집은 수학, 과학, 교과 최소 이수학점을 제시하고 수능 전형에 수능 외에 추가로 학생부 교과 이수 현황을 전형 성적에 반영한다. 수학, 과학,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학점 또는 과목 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게 이제 경희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도 정시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거의 수능만 중요한 전형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식을 깨는 어떠한 발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자연 계열에서는 더 좀 심도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동국대도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전공 적합성을 평가받는 하나의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권장 과목을 선택 과목에 개설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요즘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전형에서 그다음에 학생부를 평가를 받을 때 편집표가 같이 제공이 돼요. 이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2학년, 3학년 때 이러한 과목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중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들었어요. 라는 걸 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 학생이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감점이 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절대 마이너스 요소로 활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야기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장 과목인데 못하는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은 아니지만 잘하는 과목 어느 과목을 선택할까요? 무조건 권장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종합전형을 안 쓸 거야 라고 해도 정시에서도 이제 이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커지잖아요. 재수를 해도 이게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잘 지금 내가 받기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과목들도 과감하게 그냥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지원 자격 같은 거예요. 그 과에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원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사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에 대한 평가가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건데, 진로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선택 과목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건데,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걸 안 보는 대신에 이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두 가지 요소를 훨씬 더 크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학업 역량이 더 잘 되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랑 좀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문 연계되는 권장 과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대학이 준 거고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서 미적분투나 기하, 특히 과학의 일반 선택 과목 3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4과목 정도 이수했을 때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이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대학이 전달한 거다.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탐구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등급과 성취도 가운데 상위 성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하면서 등급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준 거예요. 아이들이 과목 선택을 등급 때문에, 이게 2015 교육과정 때도 살짝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더 잘 맞을 수 있는 과목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학과와 관련돼 있고 관련된 진로 분야의 깊이를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과목을 들어야 될 것이냐 해서, 사실 2015 교육과정 때도 초반에는 잘 맞는 과목을 들으면 내가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을 듣지 않았더라도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학종도 평가가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또 대학의 권장 과목이 많이 발표되고 하면서 들어야 될 과목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합격이 상당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경희대는 그런 면에서는 등급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테니까 대신에 들어야 될 과목은 좀 더 듣고 왔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서울대와 경희대를 선두로 해서 타 대학 발표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대학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형을 막론하고 좀 들어야 될 과목들을 피하지 않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라는 걸 이런 전형안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을 졸업 예정자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포인트로 둔 건 탐구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은 3등급이고 성취도가 A였을 경우에 상위 성적인 성취도 A 1등급으로 A를 1등급으로 해서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등급보다 성취도는 비율이 10%보다 더 많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요. 그래서 성취도 A를 1등급으로 반영해 주는 만큼 과목 이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메시지가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가 항목을 따로 해서 강조가 더 되고 있는 거죠. 교과 이수 권장 과목 대입 반영에서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등급 부담 줄여줬지? 그러니까 들어야 될 과목은 들어. 이 맥락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교과에서의 0.5등급과 교과 종합평가의 한 등급 차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원률까지를 고려하면 서류평가의 실질 영향력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교과 전형에서 과목 이수의 중요성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합평가와 큰 변화가 없다면 경희대는 교과 종합평가 자체로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대학 관계자들이 이후에 말하는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에 영향력이 있어요. 대부분 대학은 정성평가에 영향력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정성평가에서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보는 대학들은 앞으로는 교과 전형에서도 영향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에 있는 영어교육과를 보면요, 내신 성적이 1등, 2등인 학생들이 탈락했거든요. 근데 건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정성평가 비중이 30%밖에 안 되는데 영교과에서는 내신 1, 2등이 정성평가의 요소 때문에 탈락을 했다는 거니까, 이러면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오냐면, 세특을 읽어봤을 때 세특이 좋고 안 좋고의 변별이 아니라 교과 이수 여부에 어떤 교과목을 이수하고 왔느냐의 영향력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경희대도
전형 안에서 놓고 보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교과목 이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최종 결과상은 기존의 입시 결과보다는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커질 소지가 있다. 이거는 근데 대학 관계자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계획이나 향후에 나오는 요강 문제가 아니라 이 전형을 설계한 담당자들이 분명히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걸 생각하고 설계했다. 이런 말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는데 교과와 동일하게 생겼고 석차 등급 없는 절대평가를 활용한다. 평가에서 석차 등급을 미탑재하고 평가한다라는 건 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등급 없이 절대평가 성취도만 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 건데 그래도 서류평가 시스템 자체에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아예 미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취도만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되게 입시 결과까지도 저는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안이 나왔다. 학생부 반영이 이렇게 특이하게 나온 것들 그리고 이 안을 타 대학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소지가 있느냐? 이거는 내년에 타 대학이 따라가는지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도해온 가장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이 안에 대해서 타 대학도 분명히 검토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최저가 교과와 동일하게 설정된 부분과 더불어서 학생부 반영 자체가 석차 등급 없는 절대평가를 활용한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면접형에서는 면접 1단계 합격자의 배수가 각각 1배수씩 증가했습니다. 면접이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전형이 이원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절대평가 성취도 반영된 학생부 반영이 평가 요소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수정 안내한 내용이 평가에 정성적으로 반영된다. 라는 점도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의 특성을 반영해서 계열별로 학생부 교과목을 반영한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수학과학 최소 이수학점이나 과목 수를 가산점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위 성적을 최대 18과목까지를 반영한다라는 점 그래서 수학교과를 3학년 2학기까지 18학점이나 5과목 이상 과학교과를 20학점 또는 6과목 이상 듣도록 가산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18과목 반영하는 거는 뭐 대부분 경희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편차가 아주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학생부 교과이수 가산점 부여되는 측면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전형 방법을 놓고 볼 때 학생부 교과 비교과가 반영인데 출결 봉사도 평가에 같이 반영된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만 놓고 보면 수능형과 학생부형으로 이원화 선발했다라는 점 반영되는 교과가 계열별로 교과목 반영이 다르다라는 점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을 놓고 볼 때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 반영하는 건 수시와 마찬가지로 똑같다라는 거 학기 구분 없이 상위 성적 18과목 반영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과목 이수 여부 가산점을 수학과학 교과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이 출결 봉사를 반영하든 2028까지 갔을 때 학생부를 반영하면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영향력도 저는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경희대 안에서 수능 전형에서도 저는 가장 주목되는 점은 교과 이수 가산점이거든요. 들어야 될 과목을 들어야 어쨌든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건 10%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과 종합 정시할 것 없이 들어야 될 과목을 듣는 쪽으로 나머지 부담은 조금 완화시켜 줄 테니 대신에 과목은 적극적으로 좀 이수하고 왔으면 좋겠어라는 대학의 바람이 담겨져 있고 그게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면서 학생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학이 고민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가 결국엔 수시에서 면접이 강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정시에서 1단계 수능 등급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수능이 일부 자격고사화되고 정시에서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서울대가 신호탄을 날렸다면 경희대가 우리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는 있어 라는 걸 서울대보다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영향력을 조금 적게 해서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교과 학종 정시 모두에서 2028 대입이 학교생활 충실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2026 대입에서 고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학생부 정성평가를 하고 있고 2027에 서울시립대 숙명여대가 정성평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경희대도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2028에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그리고 이미 2026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일부가 정시의 내신이나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중앙대, 동국대, 덕성여대가 2027에 합류했고 2028에 건대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경희대가 우리도 그렇게 할게 라고 발표를 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교과, 종합, 정시 모두에서 내신과 학생부가 반영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이런 흐름 하에서는 탐구 역량을 갖춘 아이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과를 이수한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환기드리는 건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교육과정과 세특을 같이 보는 정성평가,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대학이 많다. 세특평가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고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정성평가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특히 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교과정성평가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종합전형은 원래는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서류평가를 해서 뽑는 전형이었는데 향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되는 대학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논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위주로 전형 요소가 추가되더라도 논술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서류평가를 하는데 세특만 읽고 뽑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렬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그러면 수시와 정시를 막론하고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들어야 될 과목을 제대로 듣는 것이 모든 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대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 연구에서 알려드리는 건 저희 몫이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학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건 교육과정이나 대입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살펴보면 수학 교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명확하게 맞아요. 확실히 드러내고 있고, 과학 교과는 굉장히 많이 간소화시켰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좀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이제 수학 교과 관리 성적이 매우 중요해질 것 맞아요. 같고, 과학 교과는 뭐 발표된 그 자료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자연계열에 속해 있는 이 유형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 수학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단 이제 간호대랑 이제 치의학과가 기하 또는 미적분 중에 하나를 이수해라라고 했고, 나머지 자연계열은 전부 다 미적 투 기하를 다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말씀해 주셨지만 과학 교과가 되게 간소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대학교에서 이 종목 모집 단위는 이 물화생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그 학과들 일부만 지금 지정을 해뒀고, 좀 나머지는 다 풀어놓은 그런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단과대학별로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과대학부터 볼 텐데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공과대학에서 수학은 사실 미적 기하가 이제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일반 선택 과목에서 2027학년도에 이수 과목을 살펴보면 물리와 화학 그리고 뭐 지구과학 기타 등등의 필요한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간소화된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투 과목에 해당하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 과목에 해당하는 이러한 과목들은 그냥 세 과목 이상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더 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좀 선택권들을 좀 자유롭게 줬고, 물리학 정도만 지금 뭐 살펴보시면 기계공학, 네. 그리고 원자핵공학, 전기정보공학, 조선해양공, 항공우주공학 정도만 물리학 하나만 지정을 했어요. 오히려 자과대가 자연과학대가 더 좀 잘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리학 전공은 물리학을 해라. 생명과학은 지금 생명
과학부는 생명과학을 하셔야 되고 뭐 지구환경이나 천문은 지구과학, 화학부는 화학을 지금 다 일반 과목에 지정을 했고 수학은 동일하게 미적투와 기하를 전부 다 지정을 해둔 상태죠. 자, 메디컬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메디컬은 좀 어떤지 좀 볼게요. 자, 메디컬에서는 사실 치의학과가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적 기하가 꼭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는 들었으면 좋겠다, 들어야 한다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고 크게 뭐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얘네들도 사실 이수 과목에 대해서 수학에 대한 중점을 좀 키운 상황이고 과학교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좀 많이 준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맞아. 의예과는 똑같습니다. 의예과는 지금 과거에도 생명 원투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진로에, 그러니까 생명과에서 파생된 진로 과목이죠.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해서 이제 3과목 이상을 이수를 해라. 이렇게 좀 명시를 해둔 상태죠. 네, 일단 경희대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발표를 했는데 앞단에 살펴보면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앞단에 살펴보면 핵심 과목은 감점을 하겠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을 안 들었을 때는 분명한 페널티를 줄 거고 권장 과목, 그러니까 좀 권장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을 때에는 조금 베네핏, 가점을 주겠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수학, 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컴퓨터, 뭐 산업 경영은 이제 수학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지금부터 화학이 이제 줄줄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물리, 기공, 뭐 전자는 디스플레이는 물화 관련된 학과인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건축공학, 건축학과는 이제 물리막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학과, 뭐 원자력, 신소재, 화공 등도 이제 물리와 화학 관련된 베이스고, 화학이나 응용화학과에서 이제 생명과학을 좀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생명 계열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생물학과나 뭐 스마트팜, 뭐 식품 영양 등등 학과들은 당연히 생명화학 베이스인 거고, 융합 바이오 신소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생명을 가미한 신소재 학과이기 때문에 물리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해 주신 지리학과, 우주학과 여기가 정말 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학과로 보면 지금 지구는 3과목, 그리고 물리도 2과목, 화학도 2과목을 해야 되고, 우주과학과는 지구 셋, 물리 셋, 화학을 해야 되고, 수학은 기하, 미적 투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공대보다 훨씬 더 과목을 저 이거 보고 이렇게 다 이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저도 이제 뭐 저희들끼리 사석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걸 다 이수하려면 3학년 2학기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안에, 그러니까 입시가 반영이 되는 건 3학년 1학기 안에 현역들까지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수하기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선택 과목들을 깔아주는 이러한 것들도 사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만의 노력으로도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학과의 지정 과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교육과정 편집표를 받아 보셨을 텐데 3학년 1학기까지만을 가지고 이제 따져 보셔야 돼요.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1학기까지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고 과목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제 메디컬로 넘어오시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의대나 한의대, 치대, 뭐 약대에서 이제 물리학을 다 지정을 권장 과목으로 지금 지정을 했고, 당연히 물리, 화학과 생명 베이스 학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는 전체적으로 되게 FM 정말 이상적인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에 굉장히 충실한 이런 그 교육과정 권장 이수 과목을 좀 발표를 한 학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지금 연대나 고대, 뭐 성대, 뭐 한양대, 중대 등등 나머지 학교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좀 그 학교들은 어떻게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뭐 서울대가 발표를 한 상황에서 서울대를 많이 쫓아가는 게 사실 대학들의 좀 입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처럼 서울대가 바꿔놓은 어떤 전형의 변화들을 그대로 좀 아래쪽 대학들은 좀 쫓아가는 경향성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에 대학들에서는 사실 골치 아픈 경우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 아니 뭐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한 아이들이 사실 교과로 들어와서 물리를
기하를 이수하지 않고 맞아요. 교과로 들어와 버려서 이제 교수님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수 과목에 대한 이제 중요성들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대학은 좀 디테일하게 경희대처럼 좀 디테일하게 좀 발표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연대나 성대나 중앙대는 이제 경희대학교랑 이제 공동 연구를 좀 진행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거에서도 이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비슷하게 좀 발표를 했었어서 저도 서울대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경희대에 가깝게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자연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학, 생명과학, 이제 환경, 생활과학 계열입니다. 당연히 과학이 중요하겠죠? 그럼요. 과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뭐 다른 아까 경희대처럼 비슷합니다. 맞아요. 과학 교과 중요하고 수학 교과 중요해. 거기에 영어가 조금 더 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요. 네. 특별히 뭐 짚을 만한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학, 통계, 인공지능, 이제 컴퓨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수학이 중요한 이제 교과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을 요즘은 잘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2학년 안에 다 개설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2015 교육과정 초반에는 사실 이 과목이 그렇게 흔치 별로 않았었거든요. 네, 별로 초반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굉장히 많이 좀 나타나는 과목이고 이제 그 기술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초, 뭐 맞아요. 데이터 과학,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생활까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고 이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교과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나 맞아요. 아니면 기술과정 정보, 인공지능 데이터 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공대 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여기는 물리화학을 좀 베이스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물리화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학 뭐 중요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특이점은 없죠. 없고요. 첨단공학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첨단공학부는 어떨까요? 공대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그나마 물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의 느낌인 거지. 네. 그냥 공학 계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수 과목들 이수하시면 된다라고 보여져요. 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문계열 보면 이것만 보면 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인문계열에서는 뭐 큰 이수 과목의 어떤 지정이나 권장은 사실 없다. 다만 상경계열에서 경제학과나 뭐 국제통상학과, 수학이 뭐 짙은 볼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식품산업관리나 뭐 경찰행정, 경영, 회계, 경영정보 같은 상경계열에서 수학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학부가 국어, 영어, 역사, 윤리, 사문, 정치, 법, 경제, 지리 다 해야 돼요. 다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인문계열은 뭐 큰 권장 이수 과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계열은 확실히 수학, 물리, 화학이 대부분 다 지정이 거의 다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 통계학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수학의 베이스로 한 그런 학과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이제 수학, 물리, 화학은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학에서 제가 조금 전에 뭐 기계공학과 예를 들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수 과목이 잘 챙겨져 있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굳이 뽑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은 사실 이수 과목이 아까도 어느 정도는 다 크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 몇을 제외하고는 네. 뭐 대부분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 느끼는 상황일 거고 그러면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이수 과목으로 많이 점핑을 시도할 수 있고 목표 대학까지도 나는 사실 성적은 조금 낮지만 비교과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수 과목 조금 심화 과목들을 더 챙겼어 라고 하면 굉장히 큰 매력적인 학생부로 거듭날 수도 있다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수 과목은 최대한 열심히 챙겨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상위권보다 뭐 중위권에서 이수 과목으로 어떤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좀 이수 과목을 챙기셨으면 좋겠다. 힘들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확실히 수학 교과 성적이 좀 중요해지는 거는 대학들이 더 공통적인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학 성적 관리 매우 중요해서 저도 요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차라리 수학 내신 선행이라도 해라.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금은.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보다 어쨌든 수학을 이수해야 될 과목 수가 늘어난 것도 분명하거든요. 미적 원투도 해야 되고 기하에 뭐 인공지능 수학에 등등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수학 교과를 좀 잘 챙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2028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좀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맨 윗칸에 있는 요게 그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모든 학생이 다 해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는 원래부터 공통 과목이니까 빼고 2학년 1학기에 지정 과목과 이제 학교 지정 과목 보면 문학, 대수, 확통, 그다음에 영어원,
스포츠 문화 이 5과목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는 4개를 택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개를 택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1개를 택하는 그룹을 보면 기술과정, 중국어, 일본어, 융합과학, 탐구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뭐 이건 진짜 문과면은 제2외국어 하면 되고 이과 쪽 지향이면 기술과정이나 뭐 융합과학, 탐구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거를 대학에서 기술과정 하나 안 뽑아 이런 거 지정한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과 쪽인 지향이 있는 친구는 가능하면 제2외국어 하는 게 그거는 약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에서 4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학교의 경우는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사 정치, 현대사회와 윤리,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 다음이 미디어 영어. 이 영어가 왜 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디어 영어가 족보도 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문과 학생이면은 당연히 그 위에 사회 과목 4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안 그러면 난 영어를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미디어 영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과 지향인 학생은 물화생지 중에 4개를 하거나 아니면 3개를 선택하고 미디어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복잡하지 않아요. 요게 2학년 1학기 선택엔 답니다. 그리고 2학기 것도 미리 해보면 역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기술과정,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문과 지향인 학생이 1학기 때 어학을 제2외국어를 했으면 2학기 때 기술과정 하면 돼. 반대로 이과 학생이 융합과학 선택을 했어. 그러면 2학기 때 기술과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개 고르는 거, 사회과학에서 4개 고르는 거 보면 역사지리, 동아시아 역사기행, 경제, 윤리와 사상,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대사, 지구 시스템과학, 그 다음에 세계 문화와 영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이과 쪽은 우리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쪼개진 거잖아. 그 중에 한 과목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공계 지향이다라고 공대 갈 거야. 그러면 역학과 에너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물질과 에너지냐 아니면 생명과학 라인, 생명공학 쪽이면 세포와 물질 대사 고르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과 지향인 학생도 상경계열이면 경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역사 쪽이면 동아시아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지향에 맞게 그냥 고르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일반고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고3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3도 3학년 1학기를 보니까 화법과 언어, 심화영어, 그 다음에 운동과 건강, 교육의 이해 이거는 이미 픽스돼 있는 거야. 학교 지정이에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음악 감상과 비평, 그 다음 미술 창작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이게 예체능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5개 고르는 게 몽땅 한 무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적투,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화학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 행성 우주과학, 그 다음에 한국지리탐구, 인문학과 윤리, 법과 사회, 사회문제 탐구,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 이렇게 돼 있어. 이 중에 5개를 고르면 돼. 그러니 솔직히 별로 고민할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 중에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학교가 개설 안 했던 경우는 이제 공동학군이나 다른 타 학교 또는 공동으로 하는 집중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는데 가서 신청을 해서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그 학종으로 대학들이 이 학생 걸 채점을 할 때 이 학생의 뭐 배웠는지를 학생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만 이 학교 학생이 어디 출신인지 그 학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물리를 안 했네 라는 걸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슨 사인이 있는 거냐면 우리 학교는 센 학교야 이런 사인을 보여주는데 블라인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죠. 대조적으로 한번 자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요 대표적인 자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대를 한 10명 내외 보내는 자사고예요.
나쁘지 않은 자사고인데 여기를 보면 1학년 때는 학교 지정, 여기 지정 과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학년 선택을 보니까 2학년 선택에서 국어, 수학, 영어에서 3개를 택해야 돼. 근데 그 과목에 뭐가 있냐면 주제 탐구 독서, 독서와 독서 토론과 글쓰기, 대수, 미적분원, 수학과제 탐구, 그 다음에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실생활 영어 회화. 요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과목 수가 많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네가 어떤 학교인지를 서울대한테 어필하려고 만들어 놓은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1학년 학교 지정 과목인데 교양 과목에 뭐가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란 게 있어요. 정말 이걸 하는 학교가 있을까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학년 때 모든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서울대한테 뭘 어필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 학교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를 문과, 이과 구분도 없이 모든 애들이 다 하게 1학년 때 박혀 있어요. 2학년 선택은 아까 우리 국영수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으로 넘어가면, 탐구로 넘어가면 세계사, 현대사회와 윤리, 도시 미래탐구, 경제, 이거는 똑같죠. 근데 여기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아주 이상한 과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과학에 공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상한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역시 나는 그 학교야를 어필을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그 4개를 선택하는데 아직 다 안 지나갔어요. 인공지능 기초, 중국어, 한문 고전 읽기, 요까지 중에 4개를 선택해야 되는 게 탐구 선택 1학기고요. 2학기로 넘어가면 또 이상한 거 하나를 넣어놓은 게 뭐가 있냐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과학 과제 연구란 게 들어가 있어요. 과학 과제 연구. 역시 이것도 특목고 과고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과고 영재고가.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가 어떤 학교다. 우리는 S모 고등학교를 어필하는 걸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어. 눌러보면 이런 게 떠. 아, 그 학교 맞나 봐. 이런 걸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선택 가보니까 3학년 1학기 선택으로 가면 또 뭐가 있냐면 고급 미적분이 있어요. 역시 특목고 학생들 하는 겁니다. 이 학교, 그 학교 맞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가면은 3학년 2학기는 성적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그 학교가 뭘 개설했는지를 눌러보면 알 수 있는 거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인공지능 수학, 고급 기하, 고급 대수, 전문 수학, 심지어 수학과 문화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 학교는 그 학교 아닌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힌트를 주고 있다. 근데 이렇게 준다고 다 대학을 잘 가진 않아요. 이 자사고들이 이렇게 하는 걸 알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방 일반고인데 본인들이 자사고처럼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자사고라고 우리가 봤던 학교랑 별 차이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샘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학교의 2025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1학년은 똑같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뭐가 있냐면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웬만한 학교가 안 하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때 강제로 해야 돼, 이게. 택 1이에요. 또는 토의, 토론, 실습, 기초라는 과목이 있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도 뭔가 어필을 해보고 싶은 거야. 1학년 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융합 선택이 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주제탐구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제탐구가 영재고 애들이 하는 R&E라고 불리는 거예요. Research and Education의 약자인데 그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잘못 보면은 영재고인가 헷갈릴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학교가 그렇다고 대학을 아주 잘 가지 않아요. 서울대에 이걸 아무리 줘도 얘가 어느 학교인지는 서울대님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자사고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2학년 거 보면 이제 2, 3학년 선택을 보면 별게 다 있어요. 교육학, 심리학, 논술, 그 다음에 3학년 선택에 가보면 심화수학 1, 2, 국제정치, 지역 이해,
전문 교과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고 과학 파트에 가보면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는 기술과정 파트에 프로그래밍이라는 전문 교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3학년 2학기야. 그러면 이 학교도 눌러보면 오 이걸 배우네? 이 학교가 혹시 그 서울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아니야를 오해를 줄 만한 거를 다 깔아놨어요. 근데 대학은 안 속는다. 안 속는다. 그러면 이거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공통수학 원도 2등급, 3등급밖에 못 받았는데 3학년 2학기 때 가서 고급 관련된 과목을 하고 있어. 뭔가 안 맞는 거지. 언밸런스한 거지. 그래서 이게 학교들이 위장을 하고 뭘 하려고 해. 학교가 뭘 선택했냐도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기본 과목의 성적이 대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2학년 내신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이 학종에서 당락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